21대 국회 막판에 호화 졸업여행이 논란입니다. 낙선자들도 호화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총선 끝나니 해외 출장이 15건, 다 세비입니다. 총선 다음 날부터 이달 말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되는데 해외 출장이 최소 15건 잡혀있다. 총 296명 중에 57명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비율은 19.3%예요. 낙선자까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산 약 20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캐나다, 안규백, 주호영 의원 등 1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방문, 소병훈, 어기구 의원 등등.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우즈벡, 일본, 윤유덕, 박성민 등 6명 등등등등. 국회의장 회의 참석 및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박용진 의원, 배현진 의원 등등 6명. 국회 연금개혁특위, 영국, 스웨덴, 주호영, 김성주 등 3명. 한 아프리카 보건의료 및 경제교류 강화 위한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는 아직 미정이군요. 아프리카 국가는 미정이고 나머지 좋은 데는 또 다 라인업이 돼 있군요. 낙선자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꼭 필요한 해외 순방이라면 선거가 끝나고라도 그리고 국회 막바지라도 낙천자라도 현직은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저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갈 건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질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조간신문들에 있어서. 여태 뭐 하다가 총선 끝나고 국회 막판에 이렇게들 가시냐. 그것도 20억이나 들여서 꼭 필요하나? 라고 약간 갸우뚱한 순방들도 몇 개 보이는데. 기사 제목이 저는 오늘 기가 막히던데요. 예. 낙제생들의 졸업여행, 예. 호화 졸업여행.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 혈세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총선 전에 정치개혁 때 너나 없이 외쳤잖아요. 네네.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못 가게 여야가 이 딱 총선 끝나고 나서 남은 임기 동안에 호화 여행 가는 게 늘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이게 약간 무슨 관례처럼 꼭 이런다. 이걸 왜 안 했을까 싶어서 다음번 선거 앞두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꼭 좀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이제 임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5월 달에 있는 마지막 국회가 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제 본인이 낙천된 사람, 낙선된 사람 눈치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12년도 19대 국회 마지막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선거 끝나고 5월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그때 그렇게 탄생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에 여야 간의 협치가 외국 나갈 때 참 잘 됩니다. 다 민주당, 국민의힘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나가서 배워갖고 오신 내용들을 마지막 국회에 어떻게 녹아내실 건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이거 반드시 다음번 정치개혁 안에 꼭 넣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나 뭐 김광삼 변호사님 출장을 앞둔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전해드릴 텐데 1인당 2천만 원 안팎이 소요돼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다른 의원 3명과 캐나다의 인공지능 현장을 확인하겠다. 라며 6박 7일 왜 웃으세요, 여선웅 전 행정관님. 죄송합니다.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국회 차원에서도 방문 목적과 내용이 안 맞지 않냐. 라고 반려를 한 걸로 보이고 이런 식의 출장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의 경우에는 5월에만 3건의 해외 출장에 일정에 이름을 올렸어요. 너무 해외 출장 많다라는 거에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도 낙천자고요. AI를 왜 굳이 지금 가서 6박 7일 동안 캐나다에서 배우시려는지. 아니, 서영기 의원님은 AI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그러면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서영기 의원이 AI와 관련된 법안 발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에 세미나도 한 번이라도 참석했는지 아마 그런 걸 조사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서영기 의원 지난번 이번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 뭐 호위무사하는데 워낙 앞장서가지고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을 거 이렇게 보는데, 근데 좀 약간 특징이 있죠. 지금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어떤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가는 의원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게, 해외 관련 배정된 게 200억이랍니다. 200억. 2019년도 비해서 한 두세 배가 는 것 같은데, 해외 출장을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이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봐요. 그러면 가서 어떤 강의를 들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밑에 있는 보좌관이 써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써서 네. 이걸 제출을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전에 제가 그 해외 출장 가는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 자리가 없으면 비즈니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타고 가서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는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서 리셉션 참석하고 또 관련된 단체로부터 그 관련된 국가로부터 다 대접받고, 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하는 일이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김지표 회장 같은 경우에는 FTA와 관련된 회의에 본인만 참석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장에 가는데 왜 의원이 10명 가까이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의에. 그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일단 국민의 돈은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이 아니고 자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호화롭게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힘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그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쓴소리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쓴소리 했던 국회의원들도 적어도 국회의원 하면 저는 해외 외유 여행은 한번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자기들만 리그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AI 캐나다 미승인된 서영교 의원의 신청한 해외 출장 말고도 또 황당한 게 하나 있는데, 민주당의 총선 낙선 불출마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영도 의원도 함께 간다라고 한 건데,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출장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방문 기간은 13일에서 20일, 7일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민주당의 낙선 혹은 낙천 혹은 불출마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외유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 연구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 연구를 무슨 프랑스와 네덜란드까지 가서 낙천자 의원들이 합니까? 삼천리 자전거 가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실제 의원 외교는 필요하긴 한데 예. 정말 그 목적에 의해서 가는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친환경 자전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성의 있게 이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외유가 붙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외유성 출국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매번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에 가는 그 방문 외교가 무슨 성과와 목적이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미 국회가 승인해서 가는 거는 가는 거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출장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공개가 되는데 목적이나 경비 내역이 상세하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필요한 성과를 갖고 왔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매번 똑같은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장실에서 직속 관할해서 이 의원 외교 출장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 성과 있는 외교였다는 걸 늘 국민에게 공개하는 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기에 이건 필요해서 간 거고 이거는 정말 외유성 출국이었구나.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아무리 생각해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친환경 자전거를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해외 순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퇴짜를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8년간
호화 출장비가 2배 늘어났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6년에만 하더라도 뭐 97억 6,700만 원 상당이었는데 8년간 2배 증가해서 올해는 202억 7,600만 원. 항공편은 김광선 변호사님 지적하셨듯이 비즈니스 혹은 퍼스트 클래스, 숙소는 고급 호텔이 지원됐다. 의회 외교 사업 예산이다. 물론 꼭 필요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의원 외교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고급 호텔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전거를 연구한다거나 인공지능을 연구하러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입니다.